네, 짧게는 65년, 그리고 길게는 68년 동안 떨어져서 지냈던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지금 금강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산 가족 상봉 행사 첫날인데 오후 3시부터 이제 단체 상봉은 시작됐고 그리고 한 2시간쯤 전부터 지금 환영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9시에 끝나야 됩니다. 끝났을 시간이고 저희가 그 화면 이동 봐서 거기서 위성 송출을 못 하기 때문에 동해 CIQ로 갖고 와서 거기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차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정은 지금 이 시각이면은 다 끝나서 89명 그다음에 자, 지금 화면은 방금 전에 들어온 화면이기 때문에 환영 만찬 음식을 같이 이제 이산 가족들이 먹으면서 이제 술도 그러니까 북측 엄밀하게 따지면 조평통위원회에서 이제 환영 만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남측에서 올라간 이산 가족 상봉단은 그 외금강 호텔로 돌아가서 오늘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일정들이 굉장히 좀 짧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강을 염려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짰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 7시부터 시작된 금강산 호텔에서 시작된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만찬 현장의 모습을 보고 지금 계십니다. 저녁 만찬 이건 이제 북측에서 이제 주최하는 환영 만찬인데 24일부터 하면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낮에 처음으로 이제 단체 상봉이 2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표정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8번 테이블인데요. 58번 테이블이 수와 형을 만났죠. 이수남 할아버지인데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 형이 용산구 이촌동에 이태원 쪽에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행불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우영군에 끌려가고 나중에 사망했다는 거고 그래서 조카들을 만나는 거죠. 형의 딸들이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죠. 서로 건강하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또 이렇게 거의 한 60여 년 만에 만난 그 기쁨을 나누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정겨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박용일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이 오른쪽에 그 주최 환영 만사를 하고 지금 안경 쓰신 분은 우리 적십자사 총재 박경석 총재로 보입니다. 남북한의 이제 관계자들이군요. 적십자사. 오늘 앞서서 오후 3시부터 첫 단체 상봉이 있었습니다. 첫날 분위기 어땠나요? 사실은 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는 그 눈물바다 오열인데 사실은 좀 작아졌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부녀 상봉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상봉은 7명 있었고 그다음에 남매 자매 형제 자매는 20명 나머지는 이제 그 뭐 조카라든가 삼촌 이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는데 그것도 아마 잠시 아마 저 만찬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을 거고요. 내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끼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과거와 특징적인 거는 객실 중식이라는 게 처음 남북이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가족들의 도시락으로 양측 남북한 관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녁 만찬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우리 시각으로 9시 한 반쯤 넘으면 추가 그림이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녁 7시부터 시작된 환영 만찬 모습입니다. 이 전반적인 그 행사장 분위기를 스케치하다 보니까 그 테이블마다 짧게 지금 화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만 보더라도 거의 60여 년 만에 만났지만 또 생면부지의 어떤 조카를 만났지만 정말 어떤 가족적인 그리고 처음 만남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서 김주한 기자가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생존해 있는 이산 가족들이 정말 다 고령들이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분들도 빨리, 하루빨리 정말 만나야 될 터인데 참 저렇게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조카들을 만나는 또 심정도 굉장히 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우리 대한적 십자사의 등록객이 한 13만 명 정도 2천여 명 됐는데 네. 그중에 한 7만여 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나머지 5만 명인데 문제는 조카들도 꽤 실향민이 2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북측에 자기 사촌, 뭐 육촌 이런 관계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제도 개선을 당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서로 데이터를 등록을 받아 놓자. 그래서 먼 훗날 통일이 됐을 때 서로 간에 인척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까지 제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0살 된 분들이 21%, 80이 넘으신 분들이 한 41%.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령화되기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넘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시 헤어졌던 3살 아들이 거의 70대 중후반 된 그런 장면도 앞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오후 3시에 있었던 단체 상봉의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오늘 상봉자 중에는 국군 포로 가족과 전시 납북자 가족도 포함이 돼 있었죠. 네, 특별 관리인데 그 지금 국군 포로는 이다령이라는 예. 분인데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다는 거. 전시 납북자가 저 이제 한국 전쟁 기간에 네. 그 이렇게 민간인 신분에 납북이 돼서 북으로 가서 그러니까 특별 이산가족 관리 대상이라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21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우리가 북측에 한 굉장히 많은 수를 이렇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이제 뭐 이렇게 관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그 국군포로 한 가족 그리고 전시 납북자 가족이 있었죠. 네. 네. 이산 가족들의 대면 상봉이 사실 이제 1985년 그 남북 고향 방문단 교환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이번이 이제 21차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네.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부 상봉도 있었고 직계 가족 상봉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직계 가족 상봉은 가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는 이제 더 한꺼번에 1000명 막 이렇게 요구를 그렇죠. 욕심 같아서 하는데 북측이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을 들어서 100명 이상을 안 합니다. 네. 100명 이상을 안 그 하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이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북한은 이제 행정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른바 북측 관계자들은 이른바 북측사에서 어느 정도 부문별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이른바 체제 보장이 된다. 북한용으로 체제 보장 성원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만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금강산까지 내보내는데 이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화면 대화에는 없었지만은 한국 전쟁을 누가 발발했느냐는 어떤 논란이 좀 있었고 네. 뭐 김부자 체제 옹호라는 발언도 있었다라고 이제 풀 기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유연성을 좀 발휘를 안 하죠. 우리로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했으면 좋은데. 네. 그래서 그래도 저 이번 때문에. 행사 때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훈포장도 막 거의 네. 다 달고 나오고요. 뭐 그리고 뭐 위대하신 뭐 그렇죠. 김정일 동지부터 막 그런 말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과거와는 좀 2년 전 상봉 행사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24일부터 북측 상봉단이 남측 가족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측 가족이라는 고향이 남측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례적으로 달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북측으로 가서 이만큼 성공했다. 성공을 했고 출세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의 장면상은 그게 안 보인다라는 네. 전제를 충분히 좀 그러니까 우리 네. 김 기자 얘기는 지금은 북쪽의 고향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남측 방문단이 간 거고 24일부터는 이제 남쪽의 고향을 둔 북측의 방문단이 이제 주류가 돼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 모습을 봐야지 또 과거와 정말 달라진 건지.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앞서도 얘기했듯이 100명 단위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바람이 보다 더 상례화
또 정례화되는 게 모두 이산 가족들의 바람인데요. 끝으로 이 남북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죠.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양측의 최고위급 지도자들 간의 어떤 정책 견해가 있었고 이것이 실무자 간에 왜냐하면 동서독의 그런 말씀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동서독은 통독 전에 1979년도부터 해서 100만 명이 만났습니다. 네. 100만 명이. 그래서 내독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100만 명이 맞고 소독 사람들이 동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체류까지 하고 그것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대상 폭을 확대해야 되고 서신교환 그다음에 지금 북한도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영상, 편지 오고 가는 그런 것까지 하면은 나머지 7만 5천여 분의 고령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다 북측 가족들을 한 번씩 만나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10시 뉴스나이트 시간에 또 보다 자세히 이 방금 들어온 화면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